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다양한 유산균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주 좋지만 제품으로 구매하실 땐 굳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리, 프로, 포스트, 신바이오틱스 다양하게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게 신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생성해낸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좋은 효과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을까요? 앞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유산균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이지만 인간의 신체에는 좋은 건강 효과를 나타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된 많은 좋은 효과들이 대부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기인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짧은 사슬 지방산, 지질 다당류, 효소, 세포벽, 비타민, 아미노산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줍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인 부티르산은 장에서 T세포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T세포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건강한 유산균의 세포벽 조각 및 상등액은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항염증 화학 전달자입니다.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코로나19, 감기를 포함한 감염으로부터의 몸을 보호합니다. 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포스트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섭취하면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고 항체 생성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주간의 연구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했더니 감기에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부티르산을 포함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에서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가진 사람들은 소화기관에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적게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부티르산을 복용한 결과 참가자의 53%에서 임상적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동반한 병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탈이 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자주 설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 수백 명의 성인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결과 항생제로 인한 설사, 팽만감, 통증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이어트 시 체중 감소를 도와줍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혈당을 낮춰줍니다. 대장암, 위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먹으려고 조사를 해보니 막상 좋은 제품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슷한 구성에 부원료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추가가 됩니다.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에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입니다. 정우성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비트온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온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62,900원, 79,2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살짝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니 할인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가격이 계속 변동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 및 함량을 비교해보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유산균 배양 건조물 유무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 성분의 양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필수 정보인 원재료 및 함량,
에서 거의 맨 끝에 있다는 사실뿐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그 함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찾아보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함량을 명시한 제품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극히 소량만 함유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함량은 표시 의무가 없으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소량만 넣고 함유했다고만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효능들을 알았는데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 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장내 유산균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 굳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상관없이 가격이나 선호하시는 브랜드 혹은 추가 함유된 다른 성분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현명하게 건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